안녕하세요. 한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영우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뉴스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인데요. 일단은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한동훈이 총선에 출마해야 된다. 그리고 뭐 욕먹더라도 강남 3구에 나가야. 아니면은 험지든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은 얘기가 없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등판할 것처럼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그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도 이렇게 정치인이 아닌데 딱 기용을 하고, 그리고 뭐 이준석하고도 좀 지금 문제가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좀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 쇄신에 어떻게 보면 방점을 찍는 게 한동훈이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게 현실화된 게 아니니까 설레발을 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준석도 한동훈 나 때문에 일찍 등판했다면 너무 빨랐다. 그러니까 너무 빨랐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이준석 때문에 등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힘을 실어주면 총선에서 좀 민주당의 뭐 압승까지는 아니어도 과반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그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돼야 되니까 뭐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는 바가 없다. 저는 공직자고 제 자리가 그 다음에 누가 올지는 알 수가 없고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지금 당장 총선에 나올 거라는 확신이나 이런 뭐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막 여론을 좀 호도함으로써 국민의힘,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많이 깎아놓은 상태인데, 이제 한동훈이 나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시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좀 자기들이 쌓아올린 그런 공든탑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재명하고 이제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이 나온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오랜만에 또 이 철험의 장경태, 참 오랜만에 나왔네. 장경태가 한동훈은 왕자병이 심하다. 제2의 김태우이자 짝퉁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재직을 하다가 정치인이 된 상황이니까 법무부 장관 하다가 정치인이 되는 한동훈도 윤석열하고 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좀 비난을 하는 거고, 그리고 김태우는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으로 나왔던 분인데 이 사람하고는 왜 엮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뭐 제2의 김태우가 될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뭐 왕자병이 심해. 뭐 지가 어떻게 알아? 왕자병이, 아니 솔직히, 그리고 젊은 나이에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면 왕자병이 좀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처럼 좀 날로 국회의원 되는, 날로 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민주당으로서 이 몇몇 국회의원님들은 이제 자기들이 좀 당선되기 쉬운 곳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돼놓고 뭐 이렇게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겁니다. 겁먹은 게 아주 크게 짖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등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겁을 먹은 거야. 아니 얘네 말대로 한동훈 별거 아니고 뭐 짝퉁 윤석열이고 뭐 김태우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나와서 한번 우리 다이아이 까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계속 비판을 한단 말이야. 아이씨 뭐 왜 나오는 거야, 왜 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와야 민주당 속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를 너무 잘 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의 중심을 잘 잡고 있으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는 일이니까 한동훈은 그냥 총선에 나와서 정치인이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크게 보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대선까지 바라본다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총선이 눈앞이니까 이 총선에는 좀 한동훈이 나왔을 때 자기들이 불리할 수 있다라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카드로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또 이 서영교라는 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동훈을 또 비판을 했어. 한동훈 뭐 이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처남이 마약 의혹이 있었는데, 야, 누구는 마약 잡고 누구는 마약 봐주는 거냐, 그 마약에 대해서 뭐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해놓고 누구는 잡고 누구는 풀어주냐, 뭐 지금 뭐 지디나 뭐 이성규는 그냥 제보만으로도 막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뭐 의혹이 있었는데도 따로 조사를 안 한 거, 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맹비난했어. 그랬더니 한동훈이 서영교를 한번 살짝 한 문장으로 깠죠. 이 도덕성으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영교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의혹이 있었느냐. 예전에 국회에 이제 인턴직을 뽑는데 본인 딸을 채용했어. 본인이 본인 딸을 채용을 한 거지. 이 뭐 국회의원 인턴이라는 자리가 어디 이력서에 쓰기 굉장히 좋은 거니까 뭐 탑이 낮겠지. 그래서 자기 셀프로 그냥 본인 딸을 채용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보좌관들 월급 중에서, 보좌관 월급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보좌관들 월급 중에서 일부를 자기 정치 후원금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너 내가 보좌관 시켜줄 건데 네 앞으로 나오는 월급 중에 일부는 나한테 바쳐. 약간 그렇게 된 거지.
딸 로스쿨 특혜 입학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인데 딸이 이제 로스쿨 지원함에 있어서 교수들한테 이 딸은 서영교의 딸입니다. 다 이제 말을 하고 다닌 거야. 교수들이 좀 이제 압박을 받은 거지. 아, 지금 국회의원 딸이란데 이거 떨어뜨리면 좀 그런가? 이렇게 해갖고 특혜 입학한 의혹이 있고, 그리고 50대 친오빠가 있는데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꽂았어. 50대인데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한 거야. 그때 당시에 요 사람이 들어간 공기업의 사장이 58세인가? 근데 친구뻘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 이게 54세 신입사원으로 누가 여기를 들어가냐고. 아무튼 이게 낙하산으로 꽂았어. 그리고 지인 아들에 대해서 재판을 청탁했어. 지인 아들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지인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바바리맨에서 바바리맨. 차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옷을 확 펼쳐가지고, 이게 끼어내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청탁을 한 거야. 좀 잘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봐줘가지고, 이게 징역형은 안 나오고 벌금형으로 끝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좀, 그래, 지인이 부탁하면은 좀 어떻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아이씨, 죄가 바바리맨이잖아, 바바리맨. 이런 거는 좀 여성으로서, 여성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았을까? 미안해야 맞는 건데, 여성이라고 하기 좀, 여성 맞습니다. 이 서영교 의원은 여성이에요. 아무튼, 바바리맨을 한번 감싸준 적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태원 희생자 분향소에 가서 화이팅! 하고, 화이팅 하십시오! 외친 거야. 근데 뭐 서영교 의원이 평소에도 화이팅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해서 자기는 뭐 별다른 뜻이 없었고 힘내시라고 한 거다. 근데 이태원 분향소에서 화이팅을 했죠.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 상가집에 와가지고 화이팅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화이팅을 왜 합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찍어. 저기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 좀 언쟁을 높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좀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사실, 화이팅이 입에 붙었어도, 상가집 가가지고 화이팅 외치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그,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이상한데, 아무튼, 본인은 그게 자기 말버릇이다. 뭐 그렇게 의혹을 좀 넘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야구 우승을 했잖아. 근데 야구 우승했더니, 자, 한일전 야구 우승 금메달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었어. 근데 금메달을 딴 그 결승전 상대는 대만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시안게임 야구가 좀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금메달 땄다고 하니까 이제, 부덕하기로 한번 숟가락 얹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스포츠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올렸던 글을 재빨리 수정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도 다음번에 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공천 시즌이에요. 공천 시즌. 내년 4월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아주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주 바쁩니다. 아주 바빠요. 그리고 이제 임종석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임종석은 뭐 총선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임종석이 한동훈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검사 정권을 연장하는 일이다. 이제 검찰공화국을 이 사람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건데, 나오면은 검사 정권 연장하는 일이, 앞으로는 이 사람 나와도 너 별거 없어. 우리는 검사 정권을 연장하지 않을 거야. 뭐 그러는데, 임종석은 좀 닥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종석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민 의원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한동훈 출마 원칙 상식 아니야. 반성부터 하기를 뭘 반성하라는 거야, 뭘.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뭘 반성하냐고. 니네나 반성하라고, 니네나. 아무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고 한동훈을 막 공격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아주 당당하니까, 꿀릴 게 없어. 한동훈은 이렇게 날파리처럼 달려들어도 그냥 한번 툭 치고 말고 끝내고 있으니까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제 생각은 출마에 군불만 떼다가 안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한동훈보다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민주당과 대립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기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지역구가 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현안에 대한 일을 하다가 보면, 좀 정치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전국을 아우르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지금 정치적 체급을 높일 시기예요. 왜냐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수사도 하고, 누구 수사도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국적으로 어디 행사가 있으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좀 얼굴과 이름을 더 알리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출마해서 당선되면 본전이고, 왜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약간 황태자처럼, 정치적 황태자처럼 지금 막 언론에서 띄워주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본전이야. 당연히 되는 거였지. 당연히 한동훈 정도면 돼야지.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떨어져봐. 떨어지면 이게 낭패란 말이지. 떨어질 일이 잘 없을 테지만, 왜냐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나왔듯이 강남 3구에다가 공천을 할 거니까, 하게 된다면 무조건 당선이 돼야 되니까. 근데 또 그것대로 또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험지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야, 강남 3구는 언제나 국민의힘이 먹는 지역인데 한동훈이 굳이 나가가지고 괜히 국회의원 되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출마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정치적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한동훈을 공격해야만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한동훈을 계속 공격해? 그러면은 이제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민주당하고 이렇게 척을 지면서 일을 잘하네, 또는 거물이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니까 점점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커지고 있는 거야. 지금도 뭐 이미 그 차기 대선 주자로서 뭐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막 그 조사하는 대상이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냥 윤석열하고 이게 같이 걔를 같이 하는 그런 검사 그런 하나로 돼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주당하고 이제 좀 척을 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강제로 대비가 된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강제로 대비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함으로써 더 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는 안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총선을 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그런 반전 카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대선까지 바라본다면 한동훈 장관은 장관으로서 조금 더 직을 수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